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벌어지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매 순간 팽창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의 깜깜함 자체가 우주의 시작점이 있었다는 놀라운 증거라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실은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직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도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믿기 어려운 우주의 진실들을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놀라운 사실들을 준비했어요. 먼저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우주하면 저 멀리 있는 어떤 공간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도 엄연히 우주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와 우주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비행기가 아닌 우주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도를 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지구의 대기권은 딱딱한 벽처럼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밀도가 점진적으로 옅어질 뿐이거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어느 지점을 경계로 삼을지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항공기를 개발할지 우주선을 개발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했으니까요. 결국 과학자들이 합의한 기준은 고도 100km입니다. 이를 카르만 라인이라고 부르죠. 왜 하필 100km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숫자가 깔끔해서입니다. 97km나 103km 같은 애매한 숫자보다는 100이라는 딱 떨어지는 숫자가 편했던 거죠. 만약 전 세계가 미터법 대신 다른 단위 체계를 사용했다면 우주의 시작점도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터를 사용하고 있고 과학계에서는 미국도 킬로미터를 쓰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우주의 전체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한 크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주는 무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이 없다는 뜻이죠.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일까요?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과 우주 공간 자체의 팽창 속도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물질이 있다는 것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력은 팽창을 늦추고 우주를 수축시키려는 힘을 발휘하죠. 반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말 그대로 우주 자체가 넓어지려는 효과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두 힘을 비교해 보니까 절묘할 정도로 균형을 이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적당하게 평탄한 팽창을 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평탄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구 주변의 우주나 훨씬 멀리 떨어진 다른 곳의 우주나 똑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비슷한 우주가 계속 이어져 있고 더 멀리 가도 또 똑같은 패턴의 우주가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우주는 평탄하고 끝없는 무한한 세계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한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은 수많은 관측 데이터와 이론적 계산을 통해 거의 확실하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물리학에서는 우주를 정의할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집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주가 무한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몇억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도 우주의 나이 안에서는 아직 그 정보가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빛의 속도를 생각하면 그 거리까지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죠. 시간이 지나면 더 멀리 있던 우주에서 출발한 빛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는 앞으로 수십억 년이 더 흐르면 당연히 더 넓어지겠죠.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0억 광년 정도입니다. 이 거리에 있는 별이나 은하들은 지금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최신 우주망원경들이 이런 먼 거리의 천체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어떻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최대 반지름이 138억 광년이 아니라 460억 광년이나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우주가 팽창하지 않고 지금의 크기 그대로 148억 년 전에 갑자기 만들어졌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138억 광년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주먹을 어떤 은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지구와 가까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가 보낸 빛은 그 사이사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고요. 그런데 은하는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쯤 그 빛을 보낸 은하는 원래 위치보다 훨씬 멀리 이동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규모는 460억 광년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다.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도구로 이런 사실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이 망원경은 적외선 관측을 통해 우주 초기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60억 광년 거리에 있는 천체가 빛보다 더 빠른 신호를 보낼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광속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전자기파의 한 종류인데 어디서 발생하든지 똑같은 속도를 갖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쪽으로 올 때도 그렇고 저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원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 원리는 현재까지 수많은 실험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시간 전에 어디에 있었고 지금은 여기에 있고 그전에는 집에 있었고 이런 식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의 천 조각처럼 시공간이라는 단일한 존재입니다. 만약 중력이 있다면 그 천이 움푹 패이게 되고 물체들은 그 주변을 빙빙 돌게 되는 거죠. 이런 시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어떤 점에 도달하겠죠. 바로 빅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우주에는 물질도 있고 암흑물질도 있고 암흑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빅뱅 시점으로 가면 이 모든 게 없어야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생겨났다는 상상을 해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현재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양자역학이 그 초기 순간을 다루고 그 이후부터는 상대성 이론이 설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바로 이 두 이론을 결합한 모든 것의 이론이었습니다. 현재 그에 근접한 이론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차원이 11차원이나 되어서 일반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138억 년 전 빅뱅과 함께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구 바로 옆 1m 앞에 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이 우주 대팽창과 함께 빛의 속도로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별을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별이 떠나면서 보낸 빛은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거든요. 별 자체는 멀어지지만 그 별이 매 순간 보내는 빛은 계속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천문학자 하인리히 올베르스가 제기한 유명한 역설이 있습니다. 밤하늘이 깜깜한 이유에 대한 고민이었죠. 옛날 사람들은 우주가 무한한 과거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빅뱅처럼 특정한 시작점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주의 나이가 무한하다면 아무리 먼 거리에 떨어진 별빛이라고 해도 무한한 시간을 날아와서 지구에서 관측되어야 하거든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거리의 별들이 보내는 빛이 동시에 지구에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깜깜하잖아요. 빅뱅 이론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빅뱅은 무한하게 과거로 뻗어있던 우주의 타임라인을 딱 잘라버리고 138억 년 전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범위도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만 제한되는 거죠. 모든 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주가 깜깜한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깜깜함 자체가 우주에 유한한 과거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죠. 물론 138억 년 전에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천체 물리학자 앨런 구스가 재미있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의 빅뱅 이론은 빅뱅 자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빅뱅 이후의 타임라인은 정말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하지만 빅뱅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실험도 할 수 없고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보니 이론 물리학자들에게 숙제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빅뱅 이론의 창시자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과학자들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수학자 알렉산드르 프리드만이 있고 관측적 증거를 발견한 에드윈 허블과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두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프리드만이 먼저 수학적으로 우주가 팽창할 수 있다는 걸 계산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적인 세계라고 생각했거든요.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르메트르가 학회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나 관측 데이터를 보여주며 우주가 팽창하는 것 같다고 제안했을 때도 아인슈타인은 수학 계산은 맞는 것 같은데 물리학적으로 말이 되냐? 물리학은 형편없다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드윈 허블이 더 확실한 관측 데이터를 가져오자 그제서야 인정하게 된 거죠.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이를 자신의 최대 실수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빅뱅 이론의 창시자가 아니라 이론 안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채워넣은 과학자입니다. 스티븐 호킹과 동등한 수준의 훌륭한 연구를 한 과학자들은 더 많이 있어요. 스티븐 호킹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시간의 역사라는 유명한 대중과학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의 장애를 극복하고 평생 어려운 이론 물리학을 치열하게 연구했다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호킹이 연구한 것 중 하나를 소개하면 우주 초기에 양자 수준으로 작게 존재했던 우주 속에서 무작위로 일어나던 양자 요동이 우주 팽창과 함께 확대되면서 물질포 밀도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곳은 밀도가 높고 어떤 곳은 낮은 차이가 생긴 거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중력이 강한 쪽으로 물질이 모여들면서 우주 구조를 만드는 씨앗 역할을 했다는 틀을 만든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태초의 우주는 정말 작았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당연히 아주 작았겠죠. 그래서 태초의 우주를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이 필요합니다. 물리학 이론 자체에는 여기와 저기가 달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공간의 대칭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어느 곳에서나 다 균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에는 지구도 있고 별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다양한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빅뱅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우주가 갖고 있던 균일함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 균일함이 깨지지 않았다면 모든 공간을 균일하게 채우고 있는 전자기파와 입자들의 죽 같은 상태로만 있었을 겁니다. 어딘가는 뭉쳐서 별이 되고 어딘가는 가스 형태가 되려면 균일함이라는 대칭성이 깨져야 했던 거죠. 이런 대칭성의 파괴는 우주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빅뱅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순수한 양자 요동의 효과로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자 요동 현상은 현재도 다양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가 왜 초전도체가 되는지, 저항이 전혀 없는 물질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양자 요동 효과로 설명됩니다.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효과들을 대개 양자 요동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영원히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관측하는 순간 이미 바뀌어 버리니까요. 이런 이유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에너지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주가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반물질과 반에너지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만나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주 팽창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요. 우주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건 천문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멀어지는 걸까요?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죠. 갑자기 태양과 지구가 멀어져서 추위에 떨게 되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우주 팽창은 생각보다 느려요. 많은 분들이 다큐멘터리에서 빅뱅을 묘사할 때 폭발하는 장면을 보고 정말 빠르게 벌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팽창 속도는 거리에 비례해서 빨라질 뿐입니다. 간단한 실험 도구로 설명해보면 고무줄에 은하 3개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제 오른손에 있는 은하에 제가 살고 있고 왼쪽에 있는 두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관측해보면 원래 더 멀리 있던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실제 관측해보면 은하가 위치한 거리와 각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가 비례관계를 보입니다. 이는 우주 전체가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우주 팽창률을 허블 상수라고 하는데 주어진 거리 대비 그 지점이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는가를 나타냅니다.
단위가 거리 대비 속도라서 현재 알려진 우주 팽창률은 초당 70km/메가파섹입니다. 메가파섹은 대략 300만 정도예요. 초당 70km라는 속도가 나오려면 300만 광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00만 광년 떨어진 지점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속도가 겨우 초당 70km로 관측된다는 거죠. 태양계나 250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정도의 거리에서는 우주 팽창보다 서로 가까이 인접한 천체들이 주고받는 중력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손가락으로 비유해보면 오른손가락 5개가 가까이 모여있는 은하 5개고 왼손가락 5개가 또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은하 5개라고 생각해보세요. 은하단과 은하단 사이의 거리는 거시적이고 각 은하단 내부의 은하들끼리는 가깝습니다. 우주가 진화하면서 가까운 것들끼리는 중력이 압도적으로 강하니까 더 모이게 되고 반면 은하단과 은하단처럼 멀리 떨어진 것들은 우주 팽창 때문에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중심가 되는 특별한 동네가 있을까요? 강남 같은 핵심 지역 말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고무줄 실험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저를 중심으로 다른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운데에 있을 때도 옆으로 이사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든 나만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모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주변 우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우주가 사방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 우주 공간 자체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팽창이라는 현상 자체가 원래 중심이 없어요. 모든 지점이 고르게 멀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빅뱅은 어디서 일어났느냐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뱅은 바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든 곳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오른쪽 방향으로 1광년 거리의 우주를 보면 1년 전 우주를 보는 거고 100광년 거리를 보면 100년 전을 보는 겁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 보면 138억 년 전에 날아온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138억 년 전 빅뱅 직후 처음 퍼진 빛을 말입니다. 머리 위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으로 뻗어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에서도 빅뱅 직후의 우주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방의 과거 우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빅뱅 지점이 어디인지 궁금하다면 특정 방향을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아주 먼 우주를 보면 됩니다. 거기도 빅뱅 지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우주가 과거의 점이었다고 할 때 그 점이 우주 전체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점이었던 거예요. 태초에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도 우주가 무한하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겠지만요. 풍선으로 비유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풍선의 중심에서 빅뱅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풍선 표면만 생각해야 해요. 3차원 공간을 2차원 풍선 표면으로 비유하는 거니까요. 우주 팽창 전에는 작은 풍선에 바글바글 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들끼리 멀어지는 겁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빅뱅은 여기서도 있었고 저기서도 있었고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 세계 자체가 균일하게 커져서 지금의 우주가 된 거니까 제 자리도 여러분 자리도 모두 빅뱅이 벌어진 지점입니다. 풍선 비유를 생각할 때는 내가 풍선 위에 있다고 상상하시고 바깥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야 해요. 면을 따라서만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말이죠.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주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갈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 법칙들이 있을지, 다른 생명체들이 존재할지 등 수많은 궁금증이 남아 있어요.